안녕하세요. 한다린의 콤아주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들 제가 요즘에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한 놀이에 대한 영상을 몇 번 올려드렸었는데요. 이제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놀이를 접해보지 않은 선생님은 그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되게 기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올려드릴 거냐면 처음에는 기초적인 내용, 그 반응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기초적인 놀이 중심 교육에 관한 내용을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월에 신학기 때는 놀이 중심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편에서요. 첫 번째는 자유선택 놀이라는 단어, 자유선택 활동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놀이라는 거 제 지난 영상들을 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놀이는 뭘까요? 그냥 노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에는 자유선택 놀이, 자유선택 활동보다는 자유놀이가 좀 더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놀이 시간에 딸려오는 게 뭐가 있을까? 연계되는 게 뭐냐면 영역이에요, 선생님들. 영역이요. 지금 예전에 누리 과정에서는 7개 영역을 나눴어요. 7개 영역은 어떤 거예요? 언어, 수조자, 과학, 미술, 음률, 그리고 쌓기 역할, 이렇게 7가지 영역을 나눠서 그 영역에 맞는 교구들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놀고 싶은 아이들이 가서 노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영역 구분이 이제는 사라집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꼭 7개가 있을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5개가 있을 수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로워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영역이 사라지고 또 다른 영역이 새로 탄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과학 영역에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럼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서 과학 영역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냥 없앨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놀이하는 걸 봤더니 굉장히 자동차를 갖고 많이 놀아요. 그럼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서 자동차 영역이라는 그 부분이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영역 이름표를 꼭 붙이듯이 그때 자동차 영역이라는 표시를 해서 모빌로 달아줄 수 있고 영역 앞에 붙여줄 수 있고, 아니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면 꼭 그렇게 뭔가 부착해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모두 자유예요. 그래서 영역이 7개로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각 반에 따라 재량껏 달라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또 연계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놀이 이름표예요. 놀이 이름표와 그 영역에 들어가는 아이들 제한수, 다 아시겠죠? 제한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15명이 쌓기에 가고 싶어 해요? 그럼 못 갈까요? 갈 수 있죠. 그 대신 가서 아이들 노는데 되게 복잡하고 그래 보인다면 교사가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거나 아이들한테 즉석 제안을 할 수 있겠죠. 얘들아, 너희들 지금 좀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다면 계속 그걸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불편하면 아마 본인들이 뭔가를 변경을 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입에서 이제 뭔가 공간이 좁아요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디까지 넓혀서 우리가 쌓기 놀이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영역을 넓힐 수가 있어서 제한수는 두지 않습니다.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름표를 붙이는 그 영역판 또한 필요가 없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하루 일과에 관련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 또한 굉장히 교사 재량껏 아이들 흥미와 관심과 요구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고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반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요. 이제 아침 시간에 이제 아이들 조금 왔을 때 통합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교실로 한 8시 반에서 40분에 교실로 다들 올라가는데요. 그때부터 저희 반은 놀이가 시작이 됩니다. 놀이가 시작이 되고 제가 한 9시 반 그 정도 되면은 간식을 가져와요. 그러면 개별 간식을 먹어요. 아이들이 개별 간식을 먹고 그 와중에 다른 아이들은 자유롭게 계속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인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반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 같이 모여서 대집단으로 하는 아침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해서 정했어요. 뭔가를 실험할 땐 항상 일주일로 해보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해봤는데 아이들이 이게 너무 좋대요. 왜냐면 놀이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등원할 때요, 선생님들 친구들끼리 애들 다 인사해요. 저한테도 와서 인사해요. 그런데 대집단으로 모여서 인사를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시간 낭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에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는 아침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쭉 놀이해요. 쭉 놀이하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은 실내, 실외, 놀이 시간을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느냐. 전에 누리과정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명시돼 있어요. 실외 놀이는 하루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실내 자유선택 활동은 몇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한 번 더 확인을 했는데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누리과정 편성 운영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치원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서 운영을 한다고 너무나 자율적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애들 놀이하고 있는데 뚝 자르고 이제 바깥놀이 갈 시간이야. 지금 오늘 1시간 동안 놀이해야 되니까 이제 가야 돼, 바깥놀이. 이런 식으로 융통성 없게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대집단 수업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대집단 수업은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편성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오전부터 놀이를 쭉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집단을 해야 한다면 점심 먹기 바로 전에 잠깐 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대집단 수를 줄였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본인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이제 놀이중심 교육인데 수업 이제 못해도 되잖아. 아니 수업 왜 하는 거야? 어차피 애들 자유롭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하시냐면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 중에서 이거 이야기 나누기 수업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 게임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동화가 있는데 들려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거는 뽑아서 선생님이 오히려 즉석에서 바로 수업이 될 수 있을 만한 스킬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학생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실습 갔을 때는 아마 담임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저라면 학생 선생님에게 수업할 기회는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중심 교육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아예 수업을 안 하는 거는 실습생이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마 아닐 거예요. 한 번이라도 꼭 대집단 수업은 아마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 그거는 담임 선생님하고 조율해서 아마 조금 계획적으로 그 선생님의 수업만큼은 계획적으로 미리 계획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사항들을 선생님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신학기 때는 내가 그러면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3월 달에는 놀이중심 교육으로 놀이를 이끌어 갈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정답은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걸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일단은 교실에 기본 세팅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디에 흥미 있는지 제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세팅은 대부분 할 건데요. 저는 어쨌든 7개 영역 세팅은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한 아이들이 그래도 보통 아이들이 가장 흥미 있어 하는 그런 쪽으로 5개 정도 영역을 세팅할 건데요. 4가지 정도는 제가 아마 기본의 7개 영역에서 4개를 뽑아내서 할 거고요. 한 가지 영역은 제가 조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거를 영역화 시킬 거예요. 제가 중점되는 거를 영역화 시켜서 그 영역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고 느꼈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를 활성화하고 싶어 하면 선생님이 처음에 그거를 투입해서 해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개가 이렇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아가면서 선생님이 그때 아이들하고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5개 영역을 세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름표 이런 거 안 만들고요. 영역판 안 만듭니다.
근데 영역 모빌 같은 거는 저희 반에 놓을 거지만 이제 그것도 아이들하고 하면서 금세 아마 바뀌어 나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는 제가 전에 기본 베이스로 저희 반은 아침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3월 달에는 저는 아침에 모여서 인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거예요. 아직 아이들끼리 얼굴도 모르고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3월 한 달 동안은 규칙적으로 제가 아침 시간에 아이들하고 모여서 이름도 부르고 도우미 친구도 나와서 같이 인사도 하고 이런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3월 마지막 주가 될 쯤에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서 한번 시험 삼아 일주일 정도 아침 인사 하지 않고 지내보고 아이들하고 의견 조율해서 그 다음엔 어떻게 차차 나갈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 처음에는요, 그 놀이 3월 초에는 거의 혼자놀이나 병행놀이 위주로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욕심내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데 의의를 두고 친구랑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잘 적응하는 데 의의를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걸로 인해 놀이하는 거는 한 3월 3, 4주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아이들 하는 것마다 조금씩은 지원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3월은 적응의 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가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서 아이가 놀이를 하고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막 아이들을 뭐 다그치듯이 놀이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살펴보는데 저는 조금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기본적인 내용과 신학기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